자, 교재는 118페이지 살인죄입니다. 자, 1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보죠. 7세, 3세 된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그랬고 이 아이들이 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린 자식들을 권유해서 익사하게 하였다면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거죠. 의사지배가 인정되어서 살인죄의 간접 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인죄가 된다. 맞죠? 2번을 보면 살인예비죄가 되려면 어떠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준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인 행위임을 유하죠. 그쵸? 안 된다. X 하시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계획만으로는 족하지 않죠. X. 우리 총론 시간에 뭐 배웠나요? 한탕하자 사건 배웠죠. 한탕하자 라고 말만 나눈 것만 갖고서는 강도 예비죄로 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 취지를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3번 방조죄는 어떠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밑에 줄 적극, 소극, 정신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도 가능하다 하는 판례 기억나실 거고요. 4번을 보면 살해했으니까 살인죄 하나가 될 것이고 옮겨 유기했으니까 사체 유기죄가 될 것이고 경합범이 돼버리죠. 맞습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던 무술 교관 출신이 그쵸? 무술 동작을 취해서 울대를 가격했다. 성대를 가격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살인죄의 범위가 있다. 맞죠? 2번도 나왔네. 7세 3세 된 판례 그쵸? 마지막에 자살 교사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맞고 제왕절개 수술할 때 의학적이다, 규범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불명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만시기로 볼 수 없다고 했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문제 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혼인후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라 그랬어요. 생모는 인지 조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존속살인죄가 되어버리죠. 보통 X.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예리한 칼로 왼쪽 가슴 부분에 6cm, 17cm 상처가 나도록 찔러버렸다. 그래서 곧바로 좌측 심장까지 절단되었다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죠. 그쵸? 격분하다고 해서 욱하는 성질, 그쵸? 충동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살인죄의 고의가 부정되는 거 아닙니다. 인정됩니다. 3번은 경합범이고요. 4번 보시게 되면 분만이 개시가 된 후 분만 중인 태아도 사람이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그쵸? 의학적이다, 규범적이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불명확함으로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번 또 나오네요. 경합범이라고 했습니다. 불사가 된다 틀렸고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돼버리죠. X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눌렀다. 살인죄 고의가 있죠? 있죠. 강도 중에 행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돼버리죠. 살인죄 고의가 인정됩니다. 안된다. X. 자, 금전 편취 목적이기 때문에 자살 방조죄의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방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X. 자, 문제 5번입니다. 이 판례도 많이 아시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죠. 그래서 아내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자,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남편이 또 기름을 또 사와요. 휘발유 한 병을 사다 주었다. 그래서 자살을 방조하게 되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죠.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상해죄 한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자, 1번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처벌 처벌조항이 없으며 그쵸? 폭행죄 미수처벌조항이 없죠. 자, 모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반이삭 불벌죄입니까? 요 앞에 두 가지는 반이삭 불벌죄 맞아요. 근데 특수가 들어가게 되면 반이삭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가 안 돼요. 1번 틀렸어요. 자, 2번 갑니다. 갑과 을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그랬네요. 자, 총을 쏘아 탄원 하나가 A 다리에 적중해서 A가 상해를 입었는데, 상해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살해하고자 총을 빵 쐈는데 상해를 입었다. 살인 미수네요. 살인 미수. 그렇죠? 누구 탄원인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상해죄 263조의 동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이 상해죄의 동시범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죄의 고의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요 상해죄의 동시범 조항에 살인죄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263조의 동시범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뭐가 돼? 이 26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몇 조가 적용되는 겁니까? 그때는 19조가 적용돼요. 형법제 1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19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그 죄의 미수가 되는 거죠. 각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살인죄 미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맞죠.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갑은 A와 어머니 B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호적 등재를 하였다. 호적 부상 등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A가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B가 C와 정교관계를 맺어서 A를 낳습니다. 그랬을 때 호적 부상 자기 자식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것은 전속관계가 안 되죠. 전속 비속관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속상해죄 X. 자, 그 다음 잠긴 방문을 발로 찼다라고 했을 때 폭행죄 됩니까? 폭행죄는 협의 폭행이잖아요. 이건 광의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X 하시고. 그렇죠? 기껏해야 협박죄가 될 뿐이지 폭행죄는 되지 않는다고 봤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을 가보죠. 작년도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독립된 행위가 경합해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을 때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는 이게 몇 조죠? 상해죄의 동시범위 등되죠. 형법제 263조가 되죠. 그래서 공동정범 예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마지막에 종합적 검토 맞고요. 그 다음 이거 많이 나왔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동일한 폭력습백의 발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습성이란 말이죠. 상습성은 포괄일죄죠.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하게 되죠. 그래서 폭행죄가 무겁습니까? 상해죄가 무겁습니까? 상해죄가 무겁죠. 그래서 폭행죄는 이 상해죄에 흡수가 되면서 이건 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죄는 상습성, 직계존속, 상해가 되니까 상습, 존속,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죄의 포괄일죄로 가장 중하게 처벌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밑줄 보시면 상습종의 상해죄에 폭행죄를 포괄시켜서 이 죄 하나만 성립하게 된다. 맞죠? 그쵸? 자, 4번 보시게 되면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상해로 보지가 않습니다. X 하시고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쭉 읽어보시고 라바콘 3개를 설치했다. 도로에서 많이 보죠? 고깔콘처럼 생긴 빨간 거 그걸 말합니다. 신호수 1명을 배치를 했다. 그 했을 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까? 담당자에게 있어서 담당자가 할 거 있잖아요. 라바콘 3개를 설치했고 신호수를 배치했다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X. 이걸 만약에 설치하지 않았거나 배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생일빵 사건 나와 있죠? 그쵸? 생일날 축하한다면서 애들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폭행죄로 봅니다. 폭행죄. 근데 이 생일빵엔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생계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봤나요? 아니죠? 그쵸? 조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각된다? 조각되지 않습니다. X 하시고. 그래서 폭행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차를 향하여 A를 향해서 조금씩 전진시켰다 그랬습니다. 전진시켰다. 그래서 이 전진시킨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된다. 그쵸? 그쵸? 이 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위험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전진하는 것. 물러나면 또 전진하고 이것을 유형력 행사라고 봐서 폭행으로 봐요. 정답은 그래서 3번 됩니다. 자, 상해죄 성립에는 우리 판례가 그랬죠?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툼이 있을 때 판례 한다 그랬어요. 자,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한 것이지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3번. 자, 문제 4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죠? 맞죠? 왜요? 태아는 산모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쵸? 현행법상 엄연히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태아는 산모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겠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폭행죄의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이 음향도 폭행으로 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죠. 그쵸? 자, 근데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상속인이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다. 대신 X하시고 정답은 그래서 3번 됩니다. 자, 4번 중상해죄 나왔네요. 자, 중상해죄 중자는 뭐가 돼요? 중체포 감금죄를 뺀 나머지는 뭐가 돼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구속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쵸? 맞습니다. 신체입니다. 신체. 그래서 요 중상해죄 구속요건 요소를 다시 한번 받으셔야 돼요. 요거 왜 몇 가지 떠 있죠? 뭐 생명, 신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하면서 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구, 그 다음에 그거 있죠? 불구라든지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한두 개 더 있는데 구성요건 요소가요. 그치. 자,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여기 나오네요. 여기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동그라미 1번. 자, 보세요. 중상해죄는 상해에서 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불구죠, 불구. 불구가 있고요. 또 하나가 불치, 난치의 질병. 이 세 가지의 구성요건 요소. 이 세 가지인 것은 이것이 유일무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세 가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중상해죄가 하나다.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그치? 중송괴죄. 중송괴죄를 보면 중송괴죄는 생명, 그 다음에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요건 요소가. 그래서 여기 신체가 와 있죠. 이 신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손괴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손이다. 손하고 신 이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체포 감금죄가 있어요. 중체포 감금죄가 있는데 이것은 가혹한 행위만 구속요건 요소가 돼요. 가혹한 행위. 이것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 조심할 것은 이 중체포 감금죄는 뭐다?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에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결과적 가중범이고요. 그 다음 요 중상해죄하고 중송괴죄 외에
그 외, 중체포강급죄 그 외에 나머지 중죄가 들어있는 범죄 있잖아요. 나머지 이 중자가 붙은 범죄 는 땡땡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요거 딱 하나예요.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색깔 칠하는 거 있죠? 요거 중상해죄, 그 다음에 중성계죄, 나머지 중죄가 붙은 범죄. 요것이 다 뭐예요? 요것은 결과적 가중범. 가중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진정이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그 다음에 요 중체포강급죄만큼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구성요건 요소도 달라요. 가혹환행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뭐가 붙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다 붙었어요. 여기 생명은 어디나 다 있어요. 생명은 어디나 다 있는데, 물론 중체포강급죄 빼고, 그 중에서 신자가 붙으면 손이 들어가 있고요. 불구, 불치, 난치 질병은 중상해죄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온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가볼까요?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모간 부분을 잘라냈다고 했죠? 뽑은 것이 아니고 잘라냈죠? 생리적 기능 훼손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았죠? 그냥 외관의 변형만 발생했기 때문에 상해라고 볼 수가 없다. 맞죠? 2번은 풀었죠?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좋하다. 맞습니다. 필요하다 했네요. 상해를 가할 것까지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1, 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졌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 것이 중상해입니까? 자,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중상해죄 뭐라고 했죠? 중상해가 되려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난치의 질병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중상해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다리가 부러졌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안 되죠. 그래서 중상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을 입었다. 이 관절이죠, 관절. 이 슬자가 무릎 슬자입니다. 관절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릎 관절이 있고 손관절이 있고, 그랬을 때 이 무릎 관절이 다쳤을 때 상해를 봅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난소를 이미 제거해서 임신 불능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자궁을 드러내잖아요.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 이 상해를 봅니다. 상해. 예, 이 자궁이 임신이 되는 자궁이든 임신이 안 되는 자궁이든 그게 묻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임신이 되는 자궁이든 임신이 되지 않는 자궁이든 간에 이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 생리적 기능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상해를 본다고요. 안 된다. X.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볼 수 있죠.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자연적 치유는 상해가 안 되죠. 음양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되죠. 그렇죠? 상습범 경우에는 상해죄는 상습범 있죠. 그렇죠? 자, 문제 7번입니다. 1번 풀었죠. 다리가 부러졌다. 3주간 가지고는 증상해가 안 되고 슬관절 상해로 본다 그랬고요. 그다음 잘라냈다는 것은 상해로 안 보고요. 본다고 틀렸네. 답은 3번. 자, 그 다음 실신했다 나오죠. 실신 사건. 외부적으로는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신 당하는 기간 동안은 뭐다? 뇌 기능이 상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해로 본다. 상해.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 따랐을 때 상해로 본다고요. 맞죠? 8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때릴 듯이 손발 물건을 휘둘르거나 던졌다. 유형적 행사가 있죠? 폭행으로 봅니다. 상해죄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어요.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풀었고 4번
총론 시간에 나오죠.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은폐하기 위해서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했을 때 낙산 비치호텔 사건이죠. 상해치사죄를 받습니다. 상해치사죄. 상해죄의 고의를 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살인죄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상해죄의 고의로 나왔기 때문에 일이 커졌다는 거예요. 상해치사로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떨어뜨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실적 요소도 있는 거고요. 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했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맞죠? 2번 전화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을 때 폭행죄로 봅니까? 원칙상 폭행죄를 안 보죠. X. 정답은 2번. 자, 대문을 발로 찼다고 했을 때 폭행이 아니죠. 다음 존속 폭행 같은 경우는 폭행죄 같은 경우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있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 기억번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없었대요. 장애가 아닌 거지, 그치? 자, 맞네요. 동그라미. 자연적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고 상소인이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다. 풀었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자, 직계 전속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게 되면 전속 폭행죄가 되는데요. 이 경우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없죠. 이 존속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단순 폭행죄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존속 폭행죄도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점은 틀렸죠? 자, 2번, 리을번 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까 이거 앞서 푼 것 같은데 살인죄 고의잖아요. 상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거 살인 미수가 된 거죠. 살인 미수. 살인죄 고의를 쏘았는데 빗 맞았다. 그치? 맞았는데 안 죽었다. 살인 미수 아닙니까? 26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쵸? X. 19조를 적용하죠. 19조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19조에 따라서 각각 살인 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미인번 풀었죠? 고통을 주는 음향도 포함된다. 그쵸? 동그라미. 그래서 맞는 질문은 어떻게 돼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 했네? 디귿하고 1이겠네요. 답은 3번. 11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지울게요. 2번요. 자, 피해자의 딸, 그 등에 엎혀져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상해를 입혀서 그를 사망케 하였다. 뒤로 넘어져서 그렇죠? 그럼 일신동체지 일신동체이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의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폭행치사죄가 된다는 거죠. 그 엄마를 밀면 그 등에 엎여있던 아이까지 같이 넘어갈 것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폭행죄의 고의로 밀었다는 것은 폭행죄의 고의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위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X 하시고 답은 2번입니다. 자, 소화기를 던지긴 던졌는데요. 그것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대방이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자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보지 않는다. 됐고,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었다. 근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그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고성을 지르려댄 것만 갖고서는 폭행으로 보지가 않는다. 그쵸? 답은 2번.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과실범이 나오죠? 그쵸?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가보시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안전배려를 의문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당연하지. 그쵸? 당연하죠. 다음 감리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는 거고요. 주차했기 때문에 주차했습니다. 주차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되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되질 않아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려면 이 차량이 달리고 있어야 돼.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주행을 하지 않고 주차를 했다면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에 일부가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조심히 날랐어야지, 그치? 그 조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됩니다. 치상죄가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이 부분이 틀렸네. X.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버스를 그 다음날 출발하기 앞서서 차체 밑에 사람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걸 확인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제 6.25 학대자 한번 가볼게요. 자, 19번, 19회, 19년도니까 작년도 문제네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자. 맞죠? 아동 혹사죄가 된다. 그래서 객체가 16세 미만자다는 것. 그리고 인도한 자, 인도받는 자, 대항범인데 처벌은 같아요. 아동 혹사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학대죄는 상태범 즉시범이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죠? 그쵸? 동그라미. 그래서 상태범 즉시범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어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초리를 들여버리고 때려버리는 순간 학대죄가 된다고요. 자, 학대 행위는 6개에 준할 정도이면 된다. 맞고요. 자, 계약상 부수 의무로서의 민사적 의무가 인정된다 해서 형법상의 계약 의무가 당연히 긍정됩니까? 당연히 아니지. 엄연히 민형사가 다른데, 그쵸? 틀렸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법률상 계약상 맞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죄가 안 돼요. X. 답은 1번 나왔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유기죄를 보면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된다. 우리 형법에 중유기죄가 없어요. 우리 형법에 다른 중죄가 붙은 범죄는 있는데 중유기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고요. 이 지문이 몇 번 나왔어요. 이 지문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 지문 과거에 다른 시험에서도 몇 번 나왔다. 그리고 4번 유기죄는 상습범 처벌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X 하시고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이 두 가지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우리 형법상 중유기죄는 없다. 우리 형법상 유기죄는 상습범 처벌정이 없다. 아시겠죠? 자, 문제 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유기에 준할 정도라고 된 1번, 다시 한번. 유기죄는 어떤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태한다는 것을 의식이 있음을 한다. 이거 고의 말하고 있는 거지, 고의. 고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강간지상죄의 범행을 저지르고 실신 상태에 있는 을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했을 때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쵸? 어떤 법률상 관계, 계약상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 강간범과 피해자 사이에, 그치? 유기죄가 되지 않고 무슨 죄밖에 안 됩니까? 강간치상밖에 되지 않죠. 유기죄의 보호 의무는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이게?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됩니다. 자, 4번. 술에 취한 갑과 을이 떨어졌는데 갑이 가까스로 귀가하였고 을은 죽었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법률상 관계도 아니고 계약상 관계가 아니지 유기죄 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죄가 됐다는 판례 다 하실 겁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형법은 법률상 계약상만 정해놓고 있다. 맞죠? 여호와 신도 사건이죠. 수요를 거부했다고 했을 때 유기치사죄가 된다. 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4번도 풀었죠.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유기죄가 안 됩니다. 그렇죠? X. 답은 3번. 전신구타는 뭐가 됩니까? 학대죄가 돼버리죠. 자, 마지막으로 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법률상 보호 의무 가운데에는 부부간의 부양 의무도 포함되고, 그쵸?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을 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도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 맞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맞죠? 즉 법률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상에 여기 사실혼 관계자가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안전하게 구조가 된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게 되죠. 그 이유가 초상기 기원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질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다수설 판례이죠. 3번 인식과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맞고요. 자, 이 4번 제가 아까 필기를 해드렸을 텐데 중유기죄는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나? 다시 한번 앞에 한번 가볼게요. 이걸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잘못했네요. 다시 지울게요. 이 부분 지울게요.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 형법에 중유기죄가 있어요. 우리 형법에 중유기죄가 있는데 이게 생명만 돼요. 생명. 신체가 빠진다. 신체가 들어가는 것은 뭐밖에 안 돼요? 아까 손괴죄. 여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 중유기죄가 있는데 구성요건 요소가 생명밖에 없다. 신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X 하시고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와보세요. 여기 와보시면 중유기죄는 생명만 되고 신체가 빠지죠. 그렇죠? X.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다 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